근데 보통 제가 죽음을 살면서는 죽음을 엄청 많이 가정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죽음을 실제로 많이 생각하기도 했고 자살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 철학이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얘기를 꺼내면 주변 지인들은 야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냐 생각이 뭐 그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그냥 이제 말하지 말걸 그냥 언젠가는 이런 책을 만나면서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그 유의미한 구절들이 많았겠는데요. 저한테 인상적인 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책 184페이지에 보면은 뭔가 이제 뭐 그 출생에 대한 뭐 반출생주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출생을 맞아요.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출생이란 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이런 지옥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어쨌든 더 행복한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이란 배울 줄을 모른다. 왜? 같은 실수를 거듭거듭 저지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혹은 인상적인 지점에서는 인간은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이거는 사실 하나의 이상화된 담론이잖아요. 담론이거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성이 줄어들면서 충동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단한 젊은 시절에 어떤 자신만의 어떤 삶의 저기가 있지 않으면 왜 애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미성숙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그 지혜를 뭐 부록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그거는 굉장히 사회학적 측면에 이상화된 담론이 있고 판타지죠. 그런데 이 정신분석을 하는 인간의 어떤 충동과 리비도와 일종의 여러 가지 정신적 메커니즘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고 그런 지점에서 인간은 오히려 퇴행하기가 쉽고 훨씬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기능이 쇠퇴했을 때 충동과 어떤 그 일종의 그 욕구만이 남아서 훨씬 더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인권을 주장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돼서 가장 많이 쓴 거칠게 쓴 말이 검둥이하고 그 뭐였죠? 호모인가? 그 얘기만 욕설처럼 했다는 것처럼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억압하고 충동을 어떻게 내 충동을 스스로 인지하고 감각하면서 그거를 수용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나이와 세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막 엄청 많은 책을 읽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배울 줄을 모른다는 표현이 되게 부정적인 비관적인 얘기 같지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이냐면 충동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그 무의식의 차원에서 충동의 차원에서는 경험은 축적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학습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건 이성의 차원에서는 지적인 차원에서 우리 학습이 되겠지만 뭐 틀린 문제를 고쳐서 다음엔 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충동의 영역에서는 절대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번 똑같은 반복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정신분석의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는 이 얘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배울 줄 모른다. 학습되지 않고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중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약 중독을 예를 들면 감각과 충동이 거기에 이끌려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폐해가 있는지 피폐해지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학습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 약으로 손을 가고 술로 의존증 같은 것들 이게 그래서 그 충동의 영역에서는 배움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할아버지 저는 떠올렸었거든요. 여성이 그 친구가 이렇게
뭐 산책을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소설 안에서 서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지나는 메인 인사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막 쫓아오더니 막 몸을 더듬고 일종의 성추행을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헐떡거리면서 이 할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냥 그 성욕만 살아서 그렇지. 계속 자기를 그렇게 관음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이성의 통제가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동을 젊은 시절에 어떻게 관리했냐, 억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잘못 억압하거나 가식적으로 감추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게 살아서 그 노인이 분명히 매일 봤는데 인지적으로는 그게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그 성충동만 남아가지고 성욕만 남아서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면서 그 혐오스러운 어떤 지점, 여자의 가슴을 본다든지 벗은 몸을 본다든지 이런 충동만 남아있는 거. 근데 그거는 이 뭐 성욕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도, 우리 모든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질적으로 나에게 가장 강렬했던 어떤 충동과 에너지가 거세되기보다는 무질서한 방식으로 드러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벌어지는 모든 에피소드들이 그 친구의 죽음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친구의 죽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겁게 받아들여지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냥 인생이란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보시기에는 모든 증상의 향연들이 아닐까. 인생이란 자기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냥 고통만, 그러면서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반복함. 그리고 절대 안 해야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있고 같은 자리를 돌고 있고. 그 책에서 233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제 그냥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저도 썼네요. 삶의 의미는 삶이 끝난다는 것. 네. 저도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너무 명쾌한. 그거, 이것만이 의미가 있다. 네. 말장난 같지만 그런 건가. 삶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뭐 자포자기하고 살 거냐,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쫓기지도 너무 많이 뭘 놓아버리지도 않아야 되는데, 삶의 의미는 이것이 끝난다라는 단 한 가지밖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끝날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는 전적으로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우린 충동의 노예기도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을 향해서 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끝을 향해서 어떻게 갈 거냐, 사실은 너무 많은 의미들이 발생하는 그 의미를 계속 지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의미를 없애는 거, 가볍게 만드는 거, 심플하게 만드는 거. 어떻고 저떻고 뭐 과거에 저도 뭐 그런 엄청난 많은 과거에 얽혀 있지만, 끊임없이 사실은 그 끝을 향해서 가는 지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꾸 의미를 덧붙여져서 덕지덕지 마구마구 이렇게 엉켜있는 그 의미들을 풀어서 뭐 애도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의미를 계속 지워나가는 지점이 좀 있거든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건데. 저는 요새는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단하는 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저랬다 그러면 왜 저랬지? 저 말을 왜 했지? 그래서 짜증나.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내 감정들을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저렇게 말했다 해서 그냥 끝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훨씬 편안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왜냐면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더 퇴행화되는 게 모든 쏟아지는 에너지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퇴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를 없애는 거. 의미를 없애는 것, 그리고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어보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바는 70%는 좋아하고 나의 고통을 20%는 10%는 되게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는데 20%는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의 사람이 일단 있기를 바라고 이걸 보시는 여기 선생님들이나 저에게도 바라고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삶의 의미를 없앤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10%의 사람을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관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대단한 봉사나 대단한 좋은 일, 옳은 일 이런 거보다 저는 사실 그런 시간도 없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상담실에 저하고 저희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선생님이 갖다 놓은 화분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화를 냈거든요. 왜냐면 이거 못 키울 거면 키우지 마. 키우지 마세요. 못할 짓이잖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어떤 누군가는 성격이 예민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직업적으로 보다 보니까 뭔가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간다라고 만약에 이제 상하관계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스스로의 제 나름의 어떤 인간성을 놓지 않는 지점은 그런 사소함이거든요. 이 아이가 말라 들어가고 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니 굉장히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걸 책임지지 못할 거면 이제 시작을 말아야 된다. 네. 저 같은 경우 약간 그래서 저는 화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 방에. 선인장 하나 딱 있는데 없어요. 되게 너무 좀 논리가 좀 빈약한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상 안에서는 막 힘들었겠다 공감 이런 거 사실 제가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저희 딸아이도 공감은 아이돌한테 가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되네요.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막 감정적인 뭐 지시나 공감 심지어 분석 시간에도 제가 그걸 별로 하지 않는 편인데 진짜 마음이 동할 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어떤 그 사소함 안에서의 어떤 시선 혹은 어떤 부분들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노력하는 거 제 기준에서는 좀 그랬던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누가 알아주거나 누구한테 보여지는 거를 떠나서 네. 맞아요. 아니,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인간다움 같아요. 우리가 인간다움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그 인간다움을 네. 유지하고 혹은 느끼면서 그게 막 베풀고 대단히 이거 하지 않아도 결국 나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어떤 끊임없는 사색을 이어나가다 보면 누군가와 반드시 접촉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가장 좋은 구절은 삶의 의미는 끝난다는 것이다. 그 소연 선생님도 이게 원픽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명쾌해진 저희가 아주 합의에 이르는 네. 이 소설과 관련해서 좀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영화도 보고 싶어요. 저도 영화는 네.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다시 강조한 인용 다시 이렇게 재인용된 것이 내게 필요한 건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야. 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않으려면 혹은 어떤 서로 간의 노력이 있을까 뭐 달려가지고 뭐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막 쫓아가고 할 때 막 절정에 이르고 하는데 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 그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이런 관계에서 내가
네가 혼자가 아니야라는 우리는 어떤 접촉을 서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가 남는 굉장한 화두 같아요. 저희 네. 숙제 끝까지 생각해야 돼. 네.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 그게 되게 인간다움이고 네.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인간다운 사람이 어디 저기 한 명 있어라고 네. 느껴지는. 그런데 여기서도 복잡한 게 그런데 나는 그런 의도로 했으나 아까 우리가 언어의 차이처럼 욕구의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욕구가 다를 때 그는 그렇게 안 느끼게 되는 거. 네. 상대방은 전혀 함께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거. 여기에서도 우리는 고통과 갈등과 불행이 그게 또 삶이겠죠. 음. 네. 참 이게 인간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그 언어적 표현들은 조금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좀 서양적이긴 한데 진짜 아까 그건 되게 좋은 팁이었어요. 아파졌을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네. 내가 더 많이 힘이 없어지기 전에 네.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일종의 정말 애도인데 네. 내가 좋았던 거, 서운했던 것들을 서로 좀 함께 나누는 시간들. 이게 내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꼭 아프지 않아도 한 번쯤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사건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저는 늘 여기 앉으면 무궁무진하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번 책이나 영화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말이 많을 줄.